과연 한 사람의 진심은 과거를 지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구치소에서 석방된 독고탁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 술도가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용서, 진심의 힘,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 같은 인간도 누군가를 울릴 수 있단 말인가? 독고탁은 구치소 접견실 유리창 앞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햇빛은 유난히 차가웠고 차디찬 유리 너머로 그의 마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히 수감복을 입은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고 회한의 그림자는 눈가에 깊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오범수와의 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범수는 아무 말 없이 독고탁을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말없이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엔 3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은 서로에게 수십 년의 과거를 소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쪽은 오범수였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독고탁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는지 안도였는지 모를 감정이 그 눈빛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요, 독고탁 회장님을 구치소에서 꼭 빼낼 겁니다. 빼내서 회장님이 직접 우리 술도가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꼭 보고야 말 겁니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독고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초췌한 눈빛은 나 같은 인간을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너도 참 별난 놈이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고 오범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깐 그동안 건강 챙기고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독고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어쩌면 살아생전 느껴보지 못한 어떤 사랑받고 있다는 실감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면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오범수는 진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양조장 사무실에서 거래처 납품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이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고 오천수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무거워 보여요. 오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 며칠 범수랑 강수가 참 많이 애쓰는 것 같아서요. 오천수는 책상 너머에 놓인 종이 뭉치를 바라보다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저희 독고탁 회장에게 탄원서 쓰는 건 어떠세요? 물론 마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범수나 세리 생각하면 그 말에 마광숙은 눈을 감은 듯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희 같이 탄원서 써요. 오천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도 그러셨구나. 나는 형수님한테 먼저 말하는 게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네요. 마광숙은 펜을 들어 탄원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는 단순한 용서가 아닌 가족이기에 할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범수는 장미애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술도가에서 독고탁 회장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장미애는 오범수의 말을 듣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고마워라. 그리고 오범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탄원서만으로는 힘듭니다. 일단 변호사들을 재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사건 전문 말고요. 형사사건에 강한 분이 필요합니다. 장미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오범수는 새로운 변호사를 구성했고 매일 밤마다 자택 거실에는 조용한 전략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판례를 검토하고 가명 사례를 분석하고 피해자 측 진술의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마치 기업 경영을 하듯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 진심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존재했습니다. 재판을 하루 앞둔 밤.
오범수는 마광숙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손에 작은 메모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사실 이 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법원은 냉정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인물의 사건이라면 더 그렇죠. 그 사람은 회장이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판사도 부담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용서가 있다면 훨씬 큰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증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광숙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범수 도련님이 말한 진심으로 독고탁 회장이 반성하게 만들겠다는 약속. 그녀의 대답은 묵직했으며 그 순간 오범수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 법원 앞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이 없는 것도 경찰들이 삼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침착한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범수는 양복 소매를 펴며 마광숙과 함께 걸어 들어갔고 오천수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지. 장미애는 흰 재킷을 걸치고 조용히 입장했고 독고세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전부터 손끝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씩 앉자 마침내 독고탁이 수영복을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독고탁은 자신이 딛는 바닥의 감촉을 기억하려 했었습니다.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이 모두 와 있었다는 것을. 재판장이 입장하고 법정이 개시되었습니다. 검사는 그간의 사건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독고탁이 저지른 죄목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허위 영상 제작 및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기망에 의한 공공계약 위반,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독고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비수를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유일한 책임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이윽고 변호인의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범수가 선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말투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분명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독수리술도가의 모든 구성원이 제출한 탄원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피고인을 향한 원망, 용서,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본 이들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오범수가 모은 탄원서가 판사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마광숙, 오천수 그리고 계약업체 대표들의 일부의 서명까지 포함된 봉투는 꽤 두툼했습니다. 재판장은 탄원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시선은 종이 위를 천천히 훑다가 피고석의 독고탁을 향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을 깨뜨린 사람은 마광숙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법정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독수리술도가의 대표로서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흔들림 없었습니다. 독고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손님의 발길이 끊겼고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으며 수많은 노동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 안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고탁 회장은 이제 회장도 아닙니다. 그 권력도 명예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법정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고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왜 날 용서하는 거야? 마광숙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진심이 저에게 닿았으니까요. 그 짧은 한 문장은 독고탁이 평생에 걸쳐 추구해왔던 사람 사이의 온기였습니다. 그는 마치 무너진 제방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쥔 채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재판장이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십시오. 독고탁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이마를 쓸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 하나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하고 치명적인 일이었는지를. 그는 고개를 돌려 방청석의 장미애, 독고세리, 오범수 그리고 마광숙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인간이었는지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 몰랐을 겁니다. 저를 용서해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죗값 달게 받겠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긴 독고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을 용서하는 탄원서와 증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독고탁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보인 사람은 독고세리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오범수는 조용히 세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독고탁은 숨을 몰아쉬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가에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구치소 철창이 덜컥 열리는 그 찰나의 소리, 독고탁은 평생 다시는 듣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는 옷을 갈아입고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철문을 나섰습니다. 경비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 짧은 인사에 오래도록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첫 풍경은 사람이었습니다. 문 앞에 선장미에 독고세리 그리고 오범수. 세 사람은 고요하게 서 있었고 오범수의 손엔 두부 한 모가 담긴 흰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그들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고 결국 멈칫하며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추워요. 어서 두부 드시고 들어갑시다. 그녀의 손에 들린 두부는 따뜻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그 두부를 받으며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질까 두려워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싶네. 그의 낮은 한마디에 독고세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변하신 걸 전 알아요. 독고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입을 가리며 조용히 흐느꼈고 오범수는 그 모습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공간에는 말보다 깊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독고탁은 마치 낯선 공간을 처음 방문한 여행자처럼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세리의 사진, 장미애가 모아둔 잡지책, 주방 옆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고 그 모든 것 안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를 또 한 번 울컥하게 했습니다. 내가 여길 다시 밟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그의 혼잣말에 장미애는 조용히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국을 뜨고 나물을 꺼내고 미리 준비해둔 불고기를 접시에 올렸습니다. 독고탁은 뭔가를 도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앉아요. 식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오래된 부부 사이에 굳은 살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고세리가 주방에서 수저를 꺼내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5분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씹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러던 중 독고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고생했을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장미애는 조용히 반찬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기보단 우리 세리를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독고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젓가락을 들었고 이번엔 불고기 한 점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이 뭔가 특별하다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죄책감과 용서와 희망이 한데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세리야. 그가 딸의 이름을 부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독고세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좋은 아버지 되긴 틀렸지만 이제라도 바른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리고 범수. 만나면 그 녀석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독고세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미애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직접 오범수에게 전할 생각은 없어요. 그 말에 독고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직접 술도가 가보려고. 그날 밤 독고탁은 방 안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면도기를 들고 수염을 정리했고 옷장 깊숙이 있던 낡은 셔츠를 꺼내어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고탁은 아침 해가 뜨기도 전 독수리술도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성이는 걸음, 다시 돌아서려는 발걸음, 그리고 망설임.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또.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고자동이 나왔습니다. 그를 발견한 고자동은 순간 멈칫하더니 눈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긴 왜 오셨소? 독고탁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광숙 대표 좀 뵈러 왔습니다. 사죄드리고 싶어서. 고자동은 황당하다는 듯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내가 안내하리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독고탁의 마음은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그는 마광숙과 오천수가 작업 중인 모습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를 본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천수는 곧바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왔어? 또 무슨 계략이라도 꾸미려고 온 겁니까? 독고탁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해. 그저 용서받기 위해 온 거야. 그는 의자에 앉으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마광숙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신라주조의 내 지분 전부야. 장미애가 당신에게 지분을 넘겼다기에 나도 같은 마음을 담고 싶었어. 마광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천수는 여전히 불신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의 눈빛은 단단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오범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독고탁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독고탁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범수야 고맙다. 오범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니까요. 그 말에 독고탁은 다시 눈시울을 붉혔고 고개를 돌려 마광숙과 오천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젠 새로 태어나겠소. 그리고 마광숙이 조용히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용서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 말에 독고탁은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마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광주 주문이 밀려서 손이 부족해요. 우리 같이 일해요. 옛날에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독고탁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녘 거실엔 찬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부엌으로 갔고 커피포트를 올려두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보는구먼. 그는 마치 처음으로 출근하는 신입사원처럼 차려입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입었던 양복은 헐렁했고 셔츠의 깃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는 꼼꼼히 다림질을 하고 신발에 구두약을 칠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심호흡을 길게 했습니다. 첫 출근이요. 마광숙 대표님. 그가 택시를 타고 도착한 독수리술도가 앞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고자동이 먼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고자동은 그를 보자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 양반 진짜 나온다고 한 걸 농담이 아니었구먼? 독고탁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턴 여기서 일꾼으로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고자동은 한참을 쳐다보다 툭 내뱉었습니다. 에이, 뭘 그리 거창하게 말해. 그냥 마당부터 같이 쓸자고. 둘은 나란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두 남자의 대화는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공장장님 나 말이야. 여긴 원래 내게 복수의 장소였는데 이젠 속죄의 장소로 바꿔보려는 건가? 그 속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고자동은 아무 말 없이 낙엽을 한 대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7시가 넘자 마광숙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며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근하셨네요, 회장님. 아니, 이제는 직원 독고탁 씨. 그 말에 독고탁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대표님, 저 오늘부터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오천수는 그 모습을 보며 헛기침을 했지만 말없이 공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고탁을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진심이 거짓은 아니라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아는 바빴습니다. 장광주의 주문은 여전히 폭주하고 있었고 신제품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마광숙은 품질 관리에 집중했고 오천수는 재료 수급과 납품 일정을 조율하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독고탁은 말없이 그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쌀을 씻고 술덫을 뒤적였으며 입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진심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한편에 앉은 독고탁에게 고자동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독고탁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직접 싸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뭘요? 그냥 당신 일하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옛날이요? 당신 처음 이술도가 만들었을 땐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어. 근데 그 욕심이 크다 보니 결국 사람보다 브랜드 먼저 챙기더구만. 고자동의 말에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살았소. 그리고 결국 내가 만든 독고탁은 내 손으로 무너뜨린 꼴이 되었지. 그 말에 고자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도시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는 게 사람 아니겠어? 그렇게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식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오범수는 퇴근 후 세리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고세리는 하루 종일 아버지의 출근을 생각하며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아버지가 괜찮아질까요?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술도가에 들렀을 때 봤어. 진심이 느껴지셨고 저 사람 이제 진짜 변했구나 싶었지. 독고세리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얘기해볼까요? 오범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결혼이요.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닐까요? 저 부케도 받았잖아요. 오범수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야지.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단둘뿐인 듯한 평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고탁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던 그 순간 마광숙이 내민 손엔 분명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독수리술도가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